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에서 전환점이 찾아온 순간은 미국의 F-35 도입이 완전히 무산되면서부터였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과도한 보안 조건과 주권 제약, 그리고 높은 유지비 부담은 결국 아랍에미리트가 협상을 포기하게 만든 직접적 요인이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과시하며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공급해온 전통적 구도 속에서 중동의 부유한 국가가 F-35를 거절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바로 그 빈자리에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봄,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은 KF-21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며 새로운 역사의 첫 장을 열었습니다. 단순히 문서상의 합의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여름, UAE 국방부 차관은 경남 서천을 직접 방문해 KF-21 시제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기체에 탑승해 세세히 점검했습니다. 이는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UAE의 의지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실질적인 도입 검토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UAE가 KF-21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무엇보다도 비용 대비 효율성입니다. F-35가 제공하는 성능은 인정받고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기체 가격과 막대한 시간당 운용 비용은 국가 재정을 압박하는 독이 된 성배였습니다. 반면 KF-21은 절반 수준의 도입 단가에 더해 운용 비용 역시 크게 낮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비의 용이성과 점진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작전을 원하는 국가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KF-21은 지금까지 1,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통해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단순한 연구 개발을 넘어 이미 한국 정부와 군은 40대 규모의 양산 계약을 확정했고 2026년부터 실전 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AESA 레이더의 양산품을 실기체에 탑재하며 두뇌 역할을 할 핵심 장비까지 자립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시제품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 본격적인 전력화 단계로 진입했음을 상징합니다. 특히 UAE가 기대하는 부분은 KF-21의 미래 확장성입니다. 기본형이 4.5세대 전투기라면 업그레이드형 KF-1X는 내부 무장창을 갖추고 스텔스 성능을 대폭 강화해 사실상 5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하면 미래의 전력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 안보 주권을 중시하는 국가들에게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UAE가 한국을 주목하는 것일까요? 과거 미국 무기를 도입할 때마다 까다로운 조건과 제한에 시달려온 UAE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KF-21은 유연하고 실질적이며 무엇보다 파트너십을 존중하는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매력을 더합니다. UAE 고위 인사들이 연달아 한국을 찾고 시제기를 직접 검증하는 모습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확고한 결단의 신호탄이었습니다. KF-21은 이제 더 이상 한국만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중동의 부유한 국가 아랍에미리트가 본격적으로 손을 내밀며 이 전투기를 통해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주인공으로 부상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전략적 동맹이 태동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KF-21에 관심을 보인 배경에는 단순한 군사적 필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의도에는 정치적, 경제적 계산이 깊숙이 깔려 있습니다. UAE는 지난 10년 동안 1조 달러 규모의 해외 투자를 약속하며 글로벌 전략 자본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왔습니다. 만약 이 거대한 자본력이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결합된다면 단순한 무기 도입 계약을 넘어 에너지, 첨단 산업, 외교 협력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 중동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방위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결정적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중동은 역사적으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때문에 최신 무기에 대한 수요가 항상 높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UAE의 선택은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KF-21을 통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장기적인 안보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군사 매체와 아랍권 언론들은 UAE가 이미 한국 측의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명시한 서한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가 부담해야 할 미납 분담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는 조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소식은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비록 한국 방위사업청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는 UAE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실제로 해당 서한이 전달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UAE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KF-21의 공동개발자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한국에게 있어 중동방산 시장 진출의 발판이자 세계 무기 수출 순위에서 최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UAE가 단순 구매를 넘어 공동 생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순히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보다 생산 과정에서 수반되는 실질적 기술 이전이 자국 방위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UAE는 자국 GDP의 약 3%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국가로 중동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군사비 집행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풍부한 석유 자원이 뒷받침되는 만큼 대규모 투자와 공동 개발 참여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중국에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과거 UAE가 소량의 중국산 훈련기를 도입했지만 성능 한계로 곧 신뢰를 접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제-20 전투기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실상은 그런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UAE가 중국 전투기를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KF-21과 같은 한국산 전투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즉, UAE의 선택은 단순히 무기를 사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설계할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게도 단순한 무기 판매 이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술적 협력, 산업협력, 심지어 외교적 영향력까지 확장되는 종합적 파급력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KF-21을 둘러싼 국제적 판도는 이제 단순한 전투기 경쟁을 넘어 국가 간 전략적 동맹의 구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인도네시아에게 커다란 압박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원래 KF-21 공동개발의 주요 파트너로 참여했던 인도네시아는 약속된 분담금을 수년간 지불하지 않아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UAE가 새로운 파트너로 등장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입지는 급속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UAE가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밝히자 인도네시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 UAE의 KF-21 구매설이 올라오자 인도네시아 이용자들은 몰려들어 UAE는 결코 KF-21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논리 중에는 황당한 주장도 많았습니다. 예컨대 인도네시아가 KF-21을 사주지 않는다면 한국은 UAE에도 판매할 수 없다는 식의 억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국과 협력을 이행하지 않는 주제에 다른 나라의 구매까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UAE가 KF-21을 도입하면 인도네시아가 군비 경쟁 압박을 받게 되어 결국 도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자신들이 강대국이기에 한국과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지만 UAE는 결국 불리한 조건을 맞이할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다른 시각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한 리뷰어는 우리는 이미 분담금 지불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다. 다른 전투기를 사겠다는 발상은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꼴일 뿐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 발언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자국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사실 인도네시아가 신뢰를 저버린 사례는 KF-21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과거 한국과 체결한 해군 육군 협력 사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400톤급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추가 계약이 무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K-21 장갑차 기반의 공동개발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아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태도는 결국 인도네시아라는 파트너 자체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라팔, 유로파이터, F-1OEX, 터키의 카한 전투기 등 고가의 기종들을 동시에 거론하며 갈팡질팡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국제협력에서 최소한의 신뢰조차 지키지 못하는 행위로 파트너십의 기본을 모르는 나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UAE가 공동개발 의사를 드러내며 인도네시아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한국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인도네시아를 아예 사업에서 퇴출시키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도 않고 다른 기종을 기웃거리는 파트너를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하느냐는 불만이 커진 것입니다. 반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아니더라도 KF-21을 필요로 하는 국가는 충분히 많다며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UAE뿐 아니라 필리핀, 폴란드 등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안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자신감이 드러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스스로를 냉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들여와 우리 정부의 바람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강변했지만 곧바로 다른 네티즌들이 계약서에 우리의 바람이 표현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잘못이다.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우리뿐이며 한국은 잘못이 없다. 라고 일침을 가하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처럼 내부에서도 자성이 일어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정책은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을 두고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유럽과 중동의 다양한 전투기들을 쇼핑하듯 거론했습니다. 라팔, 유로파이터, FCX 심지어 터키의 카한 전투기까지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실제 구매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책임 없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KF-21은 이미 실물 공개와 시험 비행을 통해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책임 있게 계약을 이행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국가라면 누구든 새로운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은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UAE와 같은 새로운 파트너가 등장한 것은 한국에게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KF-21 보라매의 엔진 개발은 눈에 띄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첫 양산형 기체의 최종 조립 단계에 착수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 협력해 GE-F414 엔진 40여 기에 대한 라이선스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엔진 공급망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독자 엔진 개발의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 조립 생산을 넘어서 진정한 자립을 향해 나아가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KF-21은 단순히 노후화된 F4 팬텀과 F5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독자적인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이 무기 수입국에서 벗어나 독립적 생산국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기에 더해 엔진까지 국산화가 이루어진다면 KF-21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전투기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의 독자 개발은 단순한 기술 과제가 아니라 무기 수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과거 터키의 TFX 전투기나 파키스탄의 JF-17 역시 엔진 종속 문제로 수출 협상에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한국 역시 GE-F414 엔진에 의존하는 한 해외 수출 시 반드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정치 외교적 변수에 따라 발목을 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2035년까지 국산 엔진 국산화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F414를 뛰어넘는 성능의 차세대 터보팬 엔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핵심 기술은 시제품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고온 부품 냉각 기술, 전자식 엔진 제어 장치, 세라믹 열차폐 코팅 등은 본격적인 통합 시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UAE는 이런 기술적 진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한국의 시험 비행 현장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해 협력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F-AUC 후속 사업에서 KF-21을 잠재 후보군에 포함시켰으며 폴란드 역시 대규모 한국산 무기 도입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F-16 후속기로 KF-21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F-21의 기술적 특징 중 하나는 쌍발 엔진 구조입니다. 두 개의 엔진이 제공하는 총 4만 파운드 이상의 출력은 고속 침투와 장거리 작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쪽 엔진에 문제가 생겨도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는 안정성 역시 확보됩니다. 개발 초기에는 단발과 쌍발 사이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성능과 확장성을 고려해 쌍발이 선택된 것입니다. 반매립형 무장창 구조는 내부 공간의 제약을 극복해 다양한 무장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국산 엔진 개발을 둘러싼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미 수십 년간 실전에서 검증된 미국산 엔진을 두고 불확실성과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의문입니다. 전투기 엔진은 조종사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품이기에 신뢰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과거와 달리 충분한 기술적 역량과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KF-21 보라매의 성공적 시험 비행은 그 증거이며 이제는 엔진 독립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완성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유럽과 프랑스의 사례는 한국에게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탑재된 EJ00 엔진은 미국산이 아니지만 유지비와 정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 개발 당시 자국산 M88 엔진을 끝까지 밀어붙이며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한국 역시 이와 같은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 자주권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가스터빈 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받습니다. 터빈 블레이드 제조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온 소재, 첨단 냉각 채널 가공, 세라믹 코팅 기술이 빠르게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 토대가 탄탄하게 쌓여있는 만큼 차세대 엔진 개발 목표는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롤스로이스와 협력해 전자식 엔진 제어 장치, 즉 FADC 시스템 구축에 성공했습니다. 이 장치는 단순한 제어기가 아니라 엔진의 추력, 연료 공급, 온도, 회전 속도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심장, 박동 조율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 한국의 협력 요청을 거절한 것과 대조적으로 영국은 오히려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애프터버너와 같은 고난도 기술까지 아낌없이 지원하며 한국의 차세대 엔진 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한국은 슈퍼크루즈 성능을 목표로 하는 램제트 기반 차세대 엔진 개발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슈퍼크루즈는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도 초음속 순항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하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F414를 넘어서는 차세대 엔진 개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목표 출력은 기본 18,000파운드 이상, 애프터버너 사용 시 27,000파운드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허황된 수치가 아니라 이미 확보한 신소재와 가스터빈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계획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섭씨 15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디는 신소재를 확보했으며 이를 넘어 1800 도급 소재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고온, 고압 환경을 버티는 소재 기술은 고성능 엔진의 수명을 결정짓는 절대 요소입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 있으며 설계와 생산, 시험평가의 전 과정에서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 압축기, 연소실, 배기 노즐 등 핵심 부품의 내구성과 정밀도는 글로벌 톱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국산 엔진은 최소 2년간의 지상 및 공중 시험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KF-21뿐 아니라 유무인 복합기, 미래형 무인 스텔스기, 차세대 함재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큽니다. 엔진 국산화는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전략적 과업입니다. 무기 종속국에서 자주국방 국가로 도약하는 마지막 관문이자 방산 수출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산 엔진이 완성되면 지금까지 수출 시마다 따라붙던 ITAR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가격 협상과 납기 유연성에서 큰 강점을 제공하며 정치 외교 변수로 거래가 무산될 위험도 대폭 줄어듭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전투기 공급국을 넘어 완전한 메이드 인 코리아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는 단계로 도약하게 됩니다. 동남아, 중동, 동유럽 등 차세대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들은 전투기와 엔진, 부품 공급망, 정비체계까지 아우르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KF-21 보라매는 단순히 한 나라의 차세대 전투기를 넘어 한국 항공우주 산업과 방위산업 전체를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F-35, 러시아의 SU-57, 유럽의 유로파이터, 프랑스의 라팔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이 드디어 기술 독립과 자주국방의 결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KF-21은 이제 한국형 전투기의 완성형으로 세계 하늘 곳곳을 누비며 대한민국 기술력의 상징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